화요일에 만나요.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사님은 모르셨죠? 2주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고 나서 제가 아주 감사의 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사실은 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건강한 이야기, 뭐 잘 사는 방법,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모든 그런 이런 자료들이 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의학이 이렇게 발전돼서 우리 앞에 탁 있는데 너무 몰랐다. 네, 몰랐던 걸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어요. 청취자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알렉스 킴 박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십니다. 네. 근데 정말 칭찬은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사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또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얘기를 네. 하도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곧 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뒤에 네. 아마존 서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판매되는 교재가 교과서로 쓸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제가 집필했는데 와우. 제가 책을 3권 집필 중인데 그중에 1권이 지금 올해 나오고 네. 2권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이고 3권은 아마 2027년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 너무 좋다. 이제 책이 나오면 또 책을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스터디할 수 있고 그럼요. 공부할 수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제가 타임 항노화 센터의 우리 알렉스 킴 박사님 아직도 모르신다면 살짝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부병리, 임산병리, 또 혈액병리 전문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항노화 센터, 타임 항노화 센터를 운영 중에 계신데 이곳에서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 AI 로봇 모발 이식부터 또 탯줄을 또 유래해서 MSC 줄기세포 시술, 또 재생 치료, 항산화 치료, 성인병 치료, 또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다뤘긴 했지만 암 치매 세포 기능 전문 또 진단 검사까지 함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모두가 소망하잖아요. 네. 네, 수명은 많이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네도 첫 번째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타임 항노화 센터를 또 계획하시고 이렇게 오픈하게 되셨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요거부터 우리가 네. 알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쭉 병리과 의사로서 이제 성장하는 와중에 병리과 의사가 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만날 수 없는 의사거든요. 저희들은 동종에 같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진단 전문의로서 최종 진단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조직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진단을 해주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 대형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맞아요. 뭐다 하면은 이제 그게 뭔가 네. 어디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딘가가 바로 저희 엄청난 병리과 센터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저희 전문의들이 많은 병리과 의사들이 각 분과별로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암 진단을 해내죠.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희들의 이런 전문 진단은 감별 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별 진단. 네. 지금 선우님께서도 만약에 병원에 가서 내가 이 복부 아래가 여기가 아파, 오른쪽 아래가 아파라고 하면 그 통증의 위치, 양상, 그리고 통증의 특징, 그리고 통증이 어떻게 방사되는지 또는 방사되지 않는지, 타이밍은 어떠한지, 내가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우리 의사들은 머릿속에 진단을 여러 개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것들을 그렇죠. 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것들과 같지 않은 것들을 묻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나씩 배제해 가야 되는데
이런 진단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진을 하기 쉽죠. 그렇죠. 왜? 바로 결론으로 도달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들이 종종 왕왕 오진을 내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 진단이 그 진단일 수가 있는데 그런 매너리즘이 통계학적으로 의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상급 병원에 진단을 받고 암이나 치매나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더 최상급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맞아요. 뭔가 그쪽에 가서 확신된 그런 결과를 듣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병원은 이제 전문 암센터로서 저희는 UCLA나 스탠포드나 이런 거를 3차 병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4차 병원입니다. 마지막 인간의 그런 3차 병원에서 환자를 더 이상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제가 일하던 이런 특수한 암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진료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삽니다. 네. 다시 살아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임상 치료 중에서 이제 임상 시험 치료약을 많이 쓰는 병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신약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 주위에도 몇 분이 계신데 저도 실제로, 사실 지인분도 어떤 테스트 그 임상 시험인가요? 네. 그런 거에 의뢰하셔서 생각보다 너무 호전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도 저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거의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것들은 만성염증으로 비롯된 질환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대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점점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의학과 장수의학의 합성체입니다. 야. 그러니까 요즘 화두가 되는 longevity medicine, 그러니까 장수의학, 장수과학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또 우리 알렉스 킴 박사님의 그 전문 분야, 그러니까 해부병리, 임상병리, 혈액병리 이 부분들을 다 하시면서 마지막 암 환자까지 모든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분은 아셨던 거죠. 뭘 바로 잡으면 이렇게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감사합니다. 그건 좀 칭찬이 감사합니다. 과언이시긴 한데 실제로 제가 병원을 퇴직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암 환자를 진단을 전문의로 하는 진단의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지만 진단은 진단일 뿐 환자에게 임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 21세기 지금 AI도 도래했고 AGI 시대에 도래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실생활에 저희가 이제 점점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임상에 그렇죠. 적용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교재도 지금 한 2년 전부터 집필해 오고 있고 올해 드디어 나오는 이유도 그거고 저희 동료 의사 선생님들, MP 선생님 그리고 또 간호사 그리고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교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그때 선우님이 한 몇 달 전에 한 질문이에요. 이게 어떤 것은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괜찮고 일본은 왜 가는지 뭐가 불법이고 뭐가 그쪽은 뭔지 그래서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줄기세포 얘기를 그렇게 맞아요. 여쭸어요. 그 모든 것들이 법률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 누구도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너무 위험하죠. 의사도 그리고 환자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수과학 그리고 재생의학이라는 타이틀 안에 이 모든 재생시술을 해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까운 미래 AI 덕분으로 더 세련돼지고 더 우리 일생활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니 이미 많이 와 있다는 걸 제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나 왜 몰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느리게 천천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맞습니다. 특히 제가 타이막노아센터에서 하는 그런 치료 과정이나 뭐 이런 시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근데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는 게 힘인데 모르고 있거나 생각이 드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타임항노화 센터 알렉스 킴 박사님은 어쨌든 이제 병리과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더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일단 포커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시계를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 더 젊어져야 돼, 젊어져야 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갑자기 막 20, 3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이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잘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60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60대가 70대가 또 오랫동안 아니면 70대도 내 또래들 중에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건강해. 한 60대 체력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임항노화 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뭐 부자들은 이미 이 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 아주 보편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돈이 많아야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또 이 질문도 한번 볼 수 있어. 아이고 그래 뭐 이번 생에는 뭐 내가 또 그런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타임항노화 센터에서 하고 있는 또 이 항산화 치료 요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좀 비싸겠지 뭐 막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예, 네. 어떨까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이 장수의학 그리고 리제너티브 메디신이라 불리는 재생의학에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까운 미래 제 책에도 기술돼 있는 바이긴 한데요. 우리가 탯줄 유래, 그러니까 자가 줄기세포는 이미 일본에서 하고 있지만 이곳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아마 여기서 더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마 그전 방송들을 찾아보시면 네네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가줄기세포, 즉 내 몸에서 뽑은 혈액이나 지방이나 골수를 분할을 시키고 배양을 한 다음에 자기 몸에 다시 넣어주는 것은 내가 50대 때 뽑느냐 60에 뽑느냐 70, 80에 뽑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능 자체가 최상위의 줄기세포는 아닙니다. 근데 줄기세포의 효능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치료가 해낼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해볼 만한 마지막 임상 치료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하는 것들은 아기가 막 태어난 탯줄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그 탯줄 안에서 줄기세포가 20-3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탯줄률의 줄기세포, 중배엽 줄기세포가 1번, 그리고 이 탯줄률의 줄기세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그 탯줄률의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이라고 하는 나노 입자입니다. 엑소솜. 네, 저희가 파이자 백신을 저희가 mRNA 백신이라고 저희가 많이 맞았었죠, 코비드 때. 네네. 그 mRNA라고 하는 게 세포가 DNA가 RNA가 되고 이 RNA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로 전사되기 직전에 내가 신호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분할을 할 거야, 분할을 시켜라고 하는 성장 신호 입자랑 비슷한 건데, 줄기세포는 정반대의 입자를 함께 내포합니다. 그것을 마이크로 RNA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 RNA. 네, 성장이 충분하니 이제 정지해, 우리 치료에 집중하자, calm down, 지금은 힐링할 시간이야 라는 입자를 뿌리는 것이 바로 중배엽 유래 줄기세포가 아이를 수족에 뿌리는, 우리 생체 몸 안에서 해내는 몇 달 동안 바로 이 아이가 면역도 높아진 면역을 낮추고 낮아진 면역을 정상화시키고 딱 그 균형을 맞추는군요. 맞아요. 면역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로병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염증, 만성 염증을 바로 항염화시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병 자체를 초기라면 더 뒤로 끄집어 당기고, 질병이 이미 진행된 염증조차도 몇 달에 걸쳐서 크게 소염작용을 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증이 문제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염증을 낳으면 암이 되고 혈관 질환이 되고 신경퇴행 질환이 되죠. 모든 만병의 근원에는 만성 염증이 있고 그 만성 염증의 가장 핵심은 당뇨병입니다.
이것을 WHO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어허. 병리과적 의사 입장에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던 이제 MP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떤 MP 스쿨의 MP 학생이 질문을 네. 한 거죠. 아, 교수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음. 지금 의사의 슈퍼바이저를 받는 MP 스쿨을 졸업하는 입장에서 네네. 이제 의사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초 진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 그쵸, 그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병은 무엇이고 가장 선제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환자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질병이 있으면 말해달라. 당뇨병, 뭐 고혈압, 네. 고지혈증, 예, 근데- 기저질환, 예, 보통 맞아요. 예, 기본적인 기저질환.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제도권 의학은 그동안 20세기 의학을 거치면서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고지혈은 고지혈, 지방간이면 지방간, 통풍이면 통풍, 비만이면 비만. 이 모든 것들을 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과는 비만 가져가고 맞아. 내과에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놨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틀린 질병의 분류입니다. 병리과 의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질병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수십 년간의 의학의 행태였습니다. 질병은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생기는 그 발병 원인을 병태생리학적, 좀 말이 어렵죠. 네. 정상적인 세포가 활동하는 것을 생리학이라 부릅니다. 심장이 뛰고, 정상적으로 심장 네, 뛰고. 지금 피부가 재생되고 상피세포가 일주일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예, 새롭게 만들어지고. 머리도. 네, 그쵸?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생리학이라 그러는데 병이 생기면 그것을 병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몸에 뱉다- 병이 생기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중간에 다리가 바로 정상세포가 왜 비정상화되는지를 밝혀내는 거죠. 이런 것들 병태생리, 즉 pathophysiology라고 하는데 이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 근간이 되고 네. 가장 원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모든 질병을 까발려 보면 그 중간에 당뇨병에 해당하는 만성염증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시작되면 염증이 활개치고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이라 불리는 함께 새쌍둥이 질환이 함께 도래하고 당뇨가 생기면 신경도 마비되고 그러니까 혈관도 합병증이라는 망가지고 것이 무섭다. 네, 맞아요. 그 모든 합병증이 따라 들어오는데 크게는 신경퇴행 질환이 따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뇌 질환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루게리 같은 거 그리고 심혈관 질환, 마이카르디얼 인팍션 같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아니 스트로크가 따라 들어오고 나머지 세포가 만성염증 때문에 제대로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니 면역이 떨어지면서 골수 기능도 떨어지고 오 마이. 그 골수에 해당하는 세포들을 노화된 세포를 정리해주고 죽여주고 다시 소생시켜주는 스플린이라고 하는 비장이나 간의 피로도 증가되고 오장육부라고 보쌈. 불리는 그 모든 장기가 이런 만성염증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태동하는 병의 기전이 밝혀지죠. 당뇨를 때려잡아야겠네요, 선생님. 네, 당뇨가 우선은 먼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는 또 따로따로 다 생각을 하고 네, 혹은 예, 그냥 당뇨에 관한 한 뭐 혈당이나 이런 부분에만 또 집중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분류도 좀 잘못됐지만 병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조금은 우리가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은 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쓰고 강의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MP 선생님들이나 이런 가정의과 선생님들도 와서 참가해 주세요. 아, 공부들 많이 하셔야겠어요. 저는 제 입장을 설파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토의를 거쳐서 그렇죠. 제가 가진 식견은 이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네,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30년간 배웠던 그리고 내가 임상에 적용했던 의학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좀 무섭죠. 네, 예. 그런 의식적인 측면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뭐 이 당뇨라는 게 현대인의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이제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그냥 당뇨 마치 그냥 뭐 당연히 노화가 진행되고 뭐 성인병에 그냥 뭐 그냥 당연한 병처럼 또 받아들이게도 됐고요. 주변에 맞습니다. 그냥 너무 그러니까. 하지만 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병리학자로서 이걸 좀 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네. 예,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 제가 이 방송에 나온 이유도 선우님과 지난 몇 달간 주구장창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오늘의 항산화제 투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이유도 지금부터 바로. 제가 드릴 답변이 아마 그 답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신치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얘기를 짧게 마무리해 짓자면
줄기세포, 엑소좀,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이 3번과 4번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세포가 일생 동안 노출되어 보지 않은 용량의 초고용량의 항산화제가 혈관으로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라는- 항산화제 뭐 이렇게 네. 많이 먹잖아요. 네, 그걸로 이거랑 부족합니다. 네. 아득히 뛰어넘는 용량이 필요하고 그것은 소화기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정맥이나 근육이나 피하로만 투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신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선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투여하고 동시에 펩타이드를 환자의 몸에 맞게 항노화 펩타이드, 항염증 펩타이드, 재생 근육 재생과 재생을 뛰어넘는 펩타이드, 호르몬에 준하는 호르몬 전구체를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펩타이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펩타이드들이 인간에게 수십 년간 연구돼서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50여 가지 이상이 있지만 네. 우리가 검증을 해내서 제가 그런 걸 검수하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보자면 한 20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15에서 20가지 정도는 안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지난 10년 이상 소위 부자라는 분들 네. 그래 그런 분들에게 저도 처방을 해오고 우리보다 있고 조금 먼저 예. 네, 그런 게 통해서 좀 더 골프를 치더라도 테니스를 치더라도 부상 초기에 그리고 또 부상을 덜 입도록 그리고 활력도를 오래 높게 유지하도록 폐경이나 완경이 이미 50대 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60, 70대의 몸을 가졌는데 여전히 50대 후반 정도의 생리 활성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세포적인 건강적인 웰니스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방법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도 5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VIP 정도 VIP 치료라고 해서 묶어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아름 집단별로 이렇게 임상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저 개인만 해도 가지고 있는데 샌디에고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어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도 있고 그리고 또 뉴저지나 그리고 뉴욕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부촌에는 다 웰니스 클리닉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대형 병원을 퇴직하신 백인 의사 선생님, 흑인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주에서 열심히 크게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역시나 식견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신치료제이라는 것을 그렇죠. 임상에서 적용하고 증명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요건 조금 이제 아주 좀 직접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정말 맞으면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뭔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 뭐 운동을 하는데 내가 아이고 근데 아이고 갑자기 힘이 좀 난다거나 뭐 네. 혹은 굉장히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네. 굉장히 활기가 생기는 건가요? 첫 번째, 이 적응증,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이 맞았을 때는 별로 보이는 유관적인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선우님처럼 이렇게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고 내가 네. 정말 건강해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려고 맞는 거야.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피부 세포도 세포니까 세포의 항노화 정도가 피부결이 맑아진다든지 톤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포라서 그런 거고 그렇죠. 나머지 면에서는 이미 채울 게 별로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양 자체가 이미 내 세포가 활성화돼 있고 젊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맞았을 때 예방적 그리고 내 세포의 항산화력이 올라가니까 그쵸. 질병에 대한 거부감 또 질병에 대항하는 힘 그런 거를 illness related resilience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더 끈질긴 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찾아와도 네, 그런 세포에 대한 대항하는 면역력이 올라가게 설계가 되는 건강하지만 것이죠. 더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네. 내가 채울 게 많은 사람들 저한테 제일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상포진 후에 오시는 환자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리퍼럴을 받아서 저한테 많이 오세요. 가셔야죠. 대상포진
소진들은 옛날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걸리셨는데 네. 면역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3, 40대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유인즉슨 진짜요? 네, 그게 몇십 년이나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현대인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그 원인은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제일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이고야.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서 밤에 원래 우리가 자야 되잖아요. 자야죠. 아침에 선우님께서 번쩍 눈이 떠지는 이유는 바로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서 야 일어나라고 뺨을 때리면 눈이 부시시 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딱 떠지죠. 맞아요. 그러면 방송해야 돼. 네, 8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만들고 야,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또 분해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올리니까 아침에 자면 혈당이 제일 높고 아침에 자면 혈압이 제일 높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나 이런 것들은 다 아침에 재는 네, 이유가 그 아침에,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설명 덕분에 들으니까 이유를 확실히 알았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지금도 저랑 얘기하면서 눈을 번쩍번쩍 띄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네. 스트레스 호르몬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아니네요. 나쁜 게 콜티솔. 아니에요. 근데 나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시각 감각 세포로 이제 빛이 안 들어오면 네. 뇌가 호르몬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콜티솔의 정반대에 있는 호르몬, 그 이름은 멜라토닌인데 멜라토닌. 잠의 요정이라 불리죠. 멜라토닌은 항노화의 호르몬의 4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잠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항노화 전문의가 볼 때는 4가지 호르몬이 중요한데 인간에게 있어서 멜라토닌이 그 중에 정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뇌가 이제 분비시키기 시작하면 이제는 흥분할 때가 아니라 아니야. 잠을 자고 가라앉고 피곤함을 느껴야 돼. 쉬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불을 끄면 기분이 샥 가라앉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피곤함을 느끼고 어디 저기 약간 쑤신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네네네. 이 씻고 이유는 나면 더군다나 노곤해지면서. 맞아요. 예.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멜라토닌과 뇌신경의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이고 이때 하는 일은 뇌 척수액을 걸러준과 동시에 이제 치료 힐링의 시간입니다.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각 부분에 해당하는 스템셀이 있어요. 스템셀들이 깨어나서 염증이 있던 것들을 복구하고 수복합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죠. 근데 밤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뇌신경 시각 정보가 이제 망막 뒤를 통해서 후두신경으로 가고 후뇌에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전두엽으로 가면 이제 내가 낮이구나. 그러니까 전두엽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멜라토닌은 사라지고 다시 콜티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때 콜티솔이 나오는 순간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서 살이 찌는 것이고 밤에 잠을 못 자서 고혈압이 되는 것이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당뇨병이 되는 것이고 밤에 자지 못해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성인병입니다. 이게 없을 때야. 네. 꽁꽁 어두꽁꽁 네. 그냥 불 끄면 잤죠. 그럼요. 뭐 그냥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럼 뇌도 쉬고 다 쉬는데 다시죠. 이제는 뭐 그냥 뇌가 뭐야 쉬랬더니 왜 갑자기 이런데 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티솔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내 모든 감각신경을 다시 불타는 상태로 올려놓으니까 치료는 물리 건너가고 물 치료를 해야 될 건너가고. 그 스템셀이 다시 스위치가 꺼지고 맞아.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은 그 만성 염증이 만성 염증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럴 때 면역세포 중에 T 면역세포와 NK세포는 암세포를 하루에 5,000개가 생기는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암세포가 꽈리를 틀고 숨기 시작하고 면역회피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혈액을 돌아가는 혈액병, 백혈병 그리고 고형암 등의 발병률이 치솟고 이 암세포가 1cm 반경 1cm로 CT나 MRI에 관찰되려면 2의 50승 즉 분화되는 체세포 분량으로 텔로미아가 50번 분화되는 50번의 분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정확히 10억 개의 세포를 말합니다. 10억 개가 도달하는 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인간은 9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하라고 대장내시경을 하라고 그 진단이 저희 병리과 의사가 새롭게 한 10년 전에 내보낸 진단을 저희 현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과학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디텍터블 가능한 레벨에서 저희가 그 스위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성 염증이 암 유전자를 켜고 유전자가 켜지고 꺼져야 될 그 스위치가 망가지면 스템셀은 작동하지 않고 암에 대한 암 활성 유전자가 커지고 암을 보호해야 될 보호 유전자는 꺼져 있고 그리고 만성 성인병과 대사질환이 창궐하죠. 그렇죠. 이 항산화 수액이나 이 펩타이드는 정확히 이 만성 염증 자체를 타겟합니다. 답변은 한 문장이었죠.
그러네요. 제가 앞에 문장을 여러 번 강의에서도 제가 이렇게 방언 터들지 많이 하는데요. 이 이유를 근데 이걸 들어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긴 이야기를 발언을 한두 마디 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환자분들도 의사 선생님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필요를 느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염증 치료가 바로 항산화 치료랑 같은 말이고, 즉 항염증을 통한 항산화제 투여는 항염증을 도달시키고 항염증을 해내게 되면 즉각적으로 안티에이징 항노화가 실현이 됩니다. 세포가 노화가 되면 염증 물질이 창궐하고 그 염증 물질이 사이토카인이라는 형태로 피 속으로 림프로 흩뿌려지면 우리는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알 수 없는 통증 결리고 담이 생기고 뭐 어디 뭐 뚫려 맞은 사람처럼. 맞아요. 그런 원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항산화제는 항노화 물질이고 항염증 물질입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이제 또 벌써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수액이잖아요. 그러니까 IV처럼 맞게 맞습니다. 돼요. 그러면 시간은 소요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넉넉하게 잡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네. 좀 한숨 주무시고 나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수액이라고 해서 뭐 1번 딱 250ml에 딱 하나만 다는 그런 거는 건강수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펩타이드부터 네. 시작해서 네, 맞아요. 예. 근데 기본 수액은 가격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액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어요. 요 한 번에 단계가 다 맞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처방이 들어가는 처방 수액은 프리미엄 수액이라고 해서 이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노화 활성도 항염증은 실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에서 12번 사이클로 제가 환자의 골격근 그리고 체수 분량 그리고 체지방량, 염증 수치를 다 잰 다음에 제가 처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번에서 4번마다 이제 사이클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그렇죠. 제가 매번 설명드리고 그걸 계속 케어해 주시고 관리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6번까지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 환자라든지 수술 네. 환자라든지 힘내셔야 되잖아요. 네, 면역이 바닥에 떨어진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비용 레인지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러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네. 네, 어떤 분에게 뭐 건강한 분들은 뭐 한번 뭐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 플랜이 다 짜지겠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뭐 우리가 뭐 많이 먹고 있는데 뭐 항산화제도 먹고 모두 먹고 뭐 펩타이드는 뭐 특히 화장품에도 지금 뭐 날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콜라겐, 펩타이드 뭐 모든 게 요즘은 다 펩타이드가 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항산화 치료, 수액 치료가 이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적어도 먹는 것에 100배 이상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300에서 350배까지 제 치료는 끝이 나는데 사람이 역함을 느끼고 구역질이 날 정도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치료가 한 세션이 끝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종종 보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양투병하시고 힘드시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분께는 큰 어떤 반응이 뭐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더 강한 세포를 만들어는 주겠지만 몸이 좀 약하시거나 어르신분들 그리고 또 투병 중이시거나 네. 혹은 아까도 말씀하신 뭐 대상포진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감기가 요즘 너무너무 오래가고 힘들어서 그 모든 게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셔요. 네, 그런 것들이 면역 수액제를 배합을 한 다음에 제가 쓰는 펩타이드를 더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대상포진 환자한테 제가 처방하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토콜을 제가 제 책을 써서 강의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임상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자를 제가 처음에 오시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진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환자분께 고지를 드리고 환자분의 고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 때 전부 다 부유하시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게 그럼요. 아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클리닉의 제1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과다 청구를 하면 안 된다. 꼭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왜냐하면 치료를 이게 받기를 늘 바랍니다. 보고 늘 하던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 크거든요. 그럼요. 네. 이걸 꼭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당연하죠. 음. 그래서 그런 그 모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오히려 제가 말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안 믿겠지만 안 여러분들이 믿겠지만,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한번 환자도 많아요. 여러분 네. 상담해 보세요. 안 믿겠지만은 아니고 아마 박사님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아내는 분이시니까 그 부분은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조금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그런 방법들을 해야지 이게 뭐 약이나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거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감히 쫓아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몸의 이 흐름 우리 몸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이 몸의 신비를 잘 이용해서 그 자생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네. 타임 항노화 센터 알렉스 킴 박사님과 한 시간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또 저희 사이트 라디오 서울이나 한국일보에도 바로 배너가 뜨기 때문에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23-402-0458 323-402-0458 올림픽과 그레머시 롯텍스 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항산화 치료나 성인병 또 암, 치매, 뭐 세포 기능 전문 진단 검사 이거 좀 미리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여러 가지 재성 치료 뭐 이거는 뭐 탈모부터 시작해서 뭐 흉터, PRP 뭐 다 포함이 되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한번 주시고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혹시 본인에게 있다면 그리고 지인들에게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제가 그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심적으로 내가 꼭 필요가 없는 환자들은 굳이 이런 치료를 이 치료가 아무리 신치료라고 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권하는 그런 곳에 또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꼭 필요한 항노화, 항산화 물질들이 투여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제일 큰 득이 있으니까 현명하게 분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이제 염증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서든 주치의 선생님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죠. 꼭 가서 상담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몰랐던 혹은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콕콕 집어주실 겁니다. 자,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